2022년에 공개된 기동사 건담 수성의 마녀는 굉장한 화제작이었습니다. 기존 건담 팬들만이 아니라 건담을 보지 않던 사람들까지 크게 끌어들인 작품이었죠. 가장 처음 해본 건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초대 건담과 시드를 제치고 1위를 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은 화제 제조기로도 유명했는데 매화 방영할 때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더니 시즌 1의 마지막 화인 12화에서 건담의 손으로 테러리스트를 때려잡는 장면이 공개됐을 때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연히 시즌 2에 대한 기대도 커졌는데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작품은 후반의 사람들을 아연 실색하게 하는 결말을 내면서 기승전망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동사 건담 수성의 마녀가 왜 이런 결말이 되었는지, 전개 방식, 화제성, 결말의 평가, 상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작품의 궁극적 제작 의도를 제 생각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로 기업 간 권력의 정점에 선 딜링의 딸인 미오리네와 정말 작은 기업의 파일럿인 슬레타가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삶을 엉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슬레타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하원 듀얼에 참가하게 되며 이 듀얼에서 승리하면서 미오리네를 신부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제라스는 이 작품의 목적이 신규 시청자의 유입이라고 밝혔습니다. 私たちの世代はガンダムなんて知らないし 미오린의 메타버런이 말하듯 기동사 건담 시드 이후 건담의 신규 유입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우세기 팬들은 40대에서 50대, 시드 팬들은 30대에서 40대라는 공식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후 반다이는 계속 어린이 시청자를 끌어들이고자 노력했지만 그 시도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반다이에겐 큰 문제였죠. 건담은 어디까지나 완구를 팔기 위한 작품이고 완구를 좋아하는 것은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건담을 안 본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 뒤에도 건담을 팔고 싶다면 어린 시청자는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드가 2000년대 초반 작품이니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허송세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다이 남코 썰라이즈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첫째, 접근성 개선. 일본 콘텐츠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엔 10대들이 주간지를 사서 연재만 읽거나 심야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는 문화가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런 문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넘치는 스마트폰에 전부 패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성의 마녀는 유튜브, 크런치롤 등을 통한 글로벌 동시 무료 스트리밍으로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둘째, 이슈 선점.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면서 SNS 의존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매화마다 SNS에 올라갈 이슈를 만드는 한편 직접 SNS 게시물을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방영 축전이었죠. 자연히 작품은 매화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성의 마녀는 각종 트렌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죠. 또한 10대에서 20대는 물론 건담 윙 이후 좀처럼 들어오지 않던 여성 시청자 유입도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한 대표적인 요소가 1화에 등장한 백합 코드로 일본에서 여성 커플을 말하는 백합은 여성들 사이에선 탄탄한 장르로 자리잡고 있었죠. 셋째, 기존 시청자를 위한 코드. 이 작품은 새로운 시청자만이 아니라 기존 시청자를 위한 포석도 철저히 준비했죠. 기존 팬들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 작품은 기업 중심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 20, 30대 시청자를 유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과거 건담 작품을 오마주하면서 40대 건담 팬을 유입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수성의 마녀. 그런데 왜 이 작품은 문제작 취급을 받는 걸까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의도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은 볼 땐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다는 평이 많지만 결말이 좋다는 평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결말이 이상하다고 인정하는 희한한 작품이죠.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첫째, 서사 구조의 문제. 이 작품의 프롤로그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람마저 죽이면서 시작됩니다. 건담이란 존재를 위험시한 기업들이 습격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왜 건담이 위험한지를 설명한 후 건담이 복수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어야 합니다. 아니면 건담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엔딩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피해자였던 프로스페라가 최종 보스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작품에선 어느 누구도 죄값을 치르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앞에 두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최종 보스는 초반에 잠깐 이름이 나온 우주의회연합이란 단체가 많은 바람에 작중에서 서사를 쌓지도 못한 최종 보스가 모든 죄를 안고 무너져버렸죠. 즉 서사를 쌓아온 그 누구도 보스가 되지 못한 겁니다. 이러니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설득력 부족. 시즌2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야기 전개가 급박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많은 사건과 설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맥거핀으로 마무리되었죠. 예를 들어 츄츠를 유학 보내준 사람들의 서사, 릴리카의 남다른 PTSD의 이유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으며 하다못해 백합 밈으로 시작했다면 슬레타와 미오리나의 감정선이라도 잘 끌었어야 하는데 그런 묘사까지 빠지면서 두 사람이 왜 반지를 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마지막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얼굴도 안 나온 미오린의 엄마였다는 것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안전한 활용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마무리의 문제.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 작품이 되었나? 이유는 기획된 25화에 제대로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이죠. 14화에서 15화에 들어서면서 이 작품은 소화불량을 보입니다. 총 25화의 이야기를 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14화 시점에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전에 꺼냈던 플롯을 정리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텐데 이 작품은 오히려 정리하기는커녕 매화 충격적인 새 플롯을 제시하는데 바빴습니다. 저는 이게 앞서 말한 SNS 마케팅, 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그 순간부턴 계속 보는 사람만 보지만 계속 사건을 터뜨리면 새로운 시청자가 계속 유입되니까요.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작품은 완성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슈를 선점하는 데 집중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슈 선점은 좋죠. 아무도 모르는 작품보다는 인기작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홍보를 위해서 매화 새로운 이슈를 터뜨리는 방식을 쓰는데 문제는 매화 이슈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에 터뜨린 이슈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25화 내내 여러 이슈가 연이어 터지다 보니 수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화에서 앨런이 죽었을 때도 9화에서 에어리얼이 각성했을 때도 그렇듯 이 작품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보통은 성격이 바뀐 앨런을 의심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에어리얼에 문제의식을 가져야지요.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12화에서 슬레타가 눈앞에서 사람을 죽였음에도 슬레타와 미오미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해요. 미오리는 슬레타의 행동을 보고 자기가 알던 슬레타와의 괴리에서 생기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발동했을 테고 슬레타는 특유의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즉 한 사람은 무서워서 피하고 한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제3자가 이 문제를 중재해야 함에도 작품에선 제3자가 중재하는 장면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한동안 잊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후에 더 큰 대형 사고가 터지거든요. 사람이 죽을 일 없는 학원에서 학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학살이 벌어지면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거나 혹은 학원을 지배하는 기업의 지배권이 무너질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학살극도 쉽게 잊혀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이후의 학교의 수습 과정과 학생들의 동요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 학살극은 슬레타가 성숙하게 되면서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전교의 과정이 급박하고 허수가 모자란 탓인지 슬레타가 성장했다기보다는 학살극을 핑계 삼아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성격을 바꾼 거라 생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은 아닌 듯합니다. 즉 이 작품은 하나의 사건을 터뜨리고 설명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다른 충격적인 사건으로 덮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용두사미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에이지가 밋밋하다고 해도 터전을 빼앗긴 인간의 분노는 잘 표현했고 철혈의 오펀스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철혈단이라는 아이들을 만든 것은 어른들의 원죄라는 점을 잘 표현했지만 이 작품은 기업의 탐욕이 일으킨 사건으로 시작하면서 그 탐욕을 제대로 묘사하지도 탐욕의 핵심인 인간을 처벌하지도 않아요. 악의 축이었던 델링은 죽은 아내를 향한 수뇌부로 용서받죠. 작품 내에서 얼굴도 안 나온 그 아내 말이죠. 즉 처음에는 사회적 문제로 시작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감정적으로 짓는 전후 서사가 어울리지 않는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는 철저히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기 때문이죠. 반다이 남코의 2023년 중간 결산에서 송해마녀 방영 이후 건담은 2023년 기준으로 13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블루레이 판매량은 약 38,415장인데 일본 내에서 블루레이 판매량이 OTT 시대 이후 폭락한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죠. LCD 프라모델의 경우 에어리얼, 칼리번의 걸프라는 발매 연도에 최고 판매량을 보였으며 딜란자, 러브리스 송 같은 일부 비인기의 개체가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또한 건프레만 안주하지 않고 타겟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굿즈, 캐릭터 상품, 피규어, 영상 미디어 등도 연이어 품절되면서 상품 전략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사항이 성공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담의 본질은 완구를 팔기 위한 광고 상품이며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복합적 상업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험한 시도보다는 안전의 길을 택하죠. 철의 오건스는 일긴 좋았지만 2기에서 서사가 무너졌다는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으며 불모지였던 서양권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크게 성공했죠. 그래서 수성의 마녀는 철의 마케팅 방식을 많이 떠왔습니다. 하나와 걸러 모빌수가 등장하는 방식, 시즌 제로 나눠 방영하는 방식, SNS의 이슈로 화제를 모으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관계도 비슷하지요. 철은 올가가 미카즈키에게 명령하고 수성은 미오리네가 스레타를 휘두르죠. 이런 마케팅 방식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시대의 성공 이후 조금씩 쌓아나간 것이죠. 성공한 방식은 계승하고 실패한 방식은 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성공한 방식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나머지는 시나리오가 되기가 쉽죠. 영화 트랜스포머의 경우 자본이 많이 필요하므로 많은 광고를 유치해야 하고, 그래서 광고를 내보낼 방법부터 연구한 후 시나리오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편 시나리오가 망가지기 시작했죠. 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프라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하고 매화 이슈를 터뜨리기 위해서 기존 이슈는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매력적인 기체와 캐릭터 그리고 사건이 터지며 보는 사람들을 내내 즐겁게 만들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이슈몰이에 집중하느라 과거의 여러가지 정리하는 것은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도 한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수성의 마녀는 건담 시리즈 역사상 여러가지 면에서 전례 없는 시도를 강행한 작품입니다. 여러가지 코드로 인해 전통적인 건담 팬들과 세대적 충돌을 야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팬층의 유입을 불러왔죠. 이를 위해서 제작진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대상 고객의 접근성, 이슈 확산을 위한 밈,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에 맞춘 소비자 확대 전략을 중심에 뒀습니다. 즉 기존 건담 시리즈처럼 전쟁과 철학을 깊이 탐구하기보다는 신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밈을 소비와 직결시키는 마케팅 방식을 건담에 도입한 작품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볼 땐 재미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도파민이 터질 것 같은 이슈가 여러 번 나왔고 건담 팬들이 열광할 만한 밈이 산더미까지 터져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밈이 나온 시기와 굿즈 출시 시점이 전략적으로 동기화되어 시청 직후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서사, 소비 연결 구조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슈를 터뜨리는 바람에 기존 서사를 정리할 여력이 없어 결국 마지막에는 빌런이 처벌받지 않는 얼굴도 안 나온 조직이 최종 보스가 되는 안이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 캐릭터를 최종 보스로 만들기 위한 서사를 정리할 여력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랜 건담 팬들은 철학, 군사 전략, 전쟁의 허무함 같은 주제를 기대하지만 젊은 신규 팬들은 캐릭터 중심의 서사, 감정의 섬세함을 더 선호합니다. 즉 세대 간의 이야기를 즐기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오락물을 즐기는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성의 마녀의 엔딩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봤던 사람이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어설픈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는가 하는 아쉬움은 계속 들 수밖에 없군요. 그럼에도 이런 마케팅은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이후에 공개된 기동사 건담 시드 프리덤의 경우 시드 팬들에겐 정말 덜 나위 없는 최고의 종합 선물이었지만 스토리는 시드 팬들마저 인정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죠. 그 다음 TV판인 기동사 건담 지쿠악스는 한술 더 떴습니다. 주인공의 구두를 비롯해 수성의 마녀에서 쓰던 여러가지 마케팅이 두루 사용되었죠. 그나마 수성의 마녀는 초반 서사를 쌓으려는 노력이라도 있었지 이 작품은 12화 내내 충격적인 서사를 터뜨리면서 그걸 수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작품의 목표는 오로지 우세기 팬들 사이의 밈이었고 반다이 남코의 2025년 주총 보고서에 의하면 작품의 상업적 성과는 훌륭하다고 말하니 앞으로도 매화 이슈를 터뜨리고 왕굴 파는 비즈니스는 계속될 것 같군요. 결론적으로 철월부터 시작된 상업 전략은 점점 발전해왔으며 수성의 마녀는 크게 이슈를 모으면서 효과성을 증명했습니다. 단 스토리 집중, 상업 집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상업 집중에 힘을 쏟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